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이 당사에 걸린 우리 아버지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의 발언 때문에 촉발된 논란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와이시정 씨는 말만 허울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형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 이런 얘기를 해서 친한계 측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당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말 외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경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철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 걸지 말고 그냥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오늘 장도영 대표가 또 한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전혀 검토 안 해? 이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언제 또 검토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철 이사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 즉 가치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주장을 지금 듣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뭐냐면 과연 그러면 고성국 씨 한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은 뭐냐는 거예요. 자, 아니 나 반대한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적통, 특히 이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의 어떤 김영삼 대통령,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전두환 노태우 씨 두 사람 이 쿠데타 한 사람하고는 전혀 아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도 보면 지금 5.18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에서 계속 선을 그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직접 영입을 해온 분이고, 자, 당에서도 지금 특별한 당원이다라고 지금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 그런 분이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라는 게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반대한다. 나는 이거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안 하니까 김현철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고성국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거 토론해보자는 거다. 근데 이게 토론할 사안입니까? 자, 전두환 씨 사진을 지금 거래되는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토론의 사안인지 아니면 이거는 판단의 사안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토론해보자는 건데 징계 대상이 아니라 토론 대상이다. 이게 토론 대상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정책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 계속 저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 김현철 이사장도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고성국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기대를 했던 건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런 스탠스면은 앞으로도 당 지도부는 별로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논란이 오늘로 끝날 수 있을까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합니다만 당에서는 아무런 당직도 없는 사람인 것이고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영정 사진 같은 경우를 당에 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할 수도 저는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총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할 여력이 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필요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언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진을 내리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3당 합당 이후에 자유우파의 어떤 진영의 대통령은 그냥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왜 자꾸 이런 부분을 그 한 유튜버가 얘기했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뿐인 것이지 이것을 들고 거기다가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글을 공유하면서까지 이슈를 삼는다?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김현철 이사장의 글을 공유를 하면서 약간 어찌 보면 공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전두환 사진 논란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광주 특강 소식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5.18 민주화 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주화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내일이죠. 2월 8일에 광주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특강을 열 예정이었는데 하필 그 장소가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다. 245발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전일빌딩 245 이 건물에서 하려다가요. 광주시가 직권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뭐 손가락 운동을 하겠다. 이 해명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인데요.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특히 이 장소는 절대 열어줄 수 없다, 뭐 이런 반발들이 컸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5월 정신을 모욕하는 인사고 사실 그동안 보여온 언행이 사실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참배를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도 쫓아냈던 게 광주 시민들인데 심지어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당시에도 그 좋아요를 눌렀던 댓글 내용을 보시면 5.18에 대해서 뭐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눌렀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부 말고 본인의 신념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정부 이야기만 하고 본인의 개개인의 신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18 폄훼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인데 뭐 손가락 운동 운운하면서 굉장히 조롱조로 이렇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넘겨버렸단 말이죠. 그런 인사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반기고 그 어떤 행사에서 강연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때 아닌 전두환 논쟁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상황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두고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요구하는 사람들도 직을 걸어라 이렇게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국회의원직까지 저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이제 절박함을 표현한 것 같고 너도 나도 막 우후죽순 재신임하세요 뭐 사퇴하기보다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진정성을 갖고 좀 해달라라는 측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장동혁 의원께서 직을 걸고 싶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하고요. 당직과 이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진 의원도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 절대 기준은 민심이다. 대표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뭐 애견남 이런 표현을 쓰던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잡초 장동혁이 한 방으로 제압했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일단 오늘까지 누가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해보자 아니면 사퇴하라 이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다들 직을 걸고 하라 이런 말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옛날에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본인은 직을 안 걸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당 대표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퇴진 문제,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네. 결국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장동혁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노선으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좀 변화, 이거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든 지금 권영진 의원은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주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그래 그런 주장 하려면 당신 직거로 결국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나 안 바꿀 거야. 나 그냥 이대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뻔히 지금 지방선거 패배가 예상되고 있는, 예측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 당이 좀 이 지지자들을 확대하고 좀 이걸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을 사고 있는 거를 마치 자기의 어떤 직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고 예. 아, 내가 이거를 걸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라고 취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변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해서 당에서 사퇴 요구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국민 여론이 막 갑자기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입장, 또 변화 이걸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면서 당에서 자신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틀막 하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장동혁 대표는요. 이제 비판할 게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장 대표의 어떤 직을 걸어라 이런 발언에 대한 비판만 나오지 사퇴 입장문에 명단 올렸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가 직을 걸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나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직을 왜 걸지도 않고 계속해서 비판만 하냐 이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직을 걸어라라고 했던 최초의 시도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의겸 의원님 뭐 거는 거 좋아하시죠? 라고 하면서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을 걸 테니까 그 사안이 진짜인지 대해서 김의겸 의원님은 의원직을 거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임기 이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 계속 흔들고 뭐 당 대표뿐만 아니고 원내 대표도 흔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를 사퇴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번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 사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재신임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16명, 이른바 친한계라라고 했던 분들 중에 우재준 최고위원,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하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식, 결국 민주당도 당원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듯이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우재준 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본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뿐인 것이지 예. 그 누구도 이것은 독재와 상관없는 겁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뭐 사퇴하를 비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당 대표가 판단해서 뭘 재신임하든지 하면 되는 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직을 걸라?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떤 비판을 하면 그럼 나한테 패널직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걸 굳이 다른 사람의 어떤 직까지 걸으라고 그러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이 뽑았는데 그럼 서울 시민의 뜻을 물어봐야지. 그걸 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럼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될 문제 아니겠어요?
민주당 갈등 상황보다 국민의힘이 더 심각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주말에 있을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명 소식 이후에요. 뭐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는데 뭐 김현철 이사장의 글을 공유하기는 했습니다만 커뮤니티에 오늘 글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일단 지지자들은 토크 콘서트 가려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예고를 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크 콘서트에 대한 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하면서부터 뭐 그 여의도 일대에 뭐 집회 시위를 해서 뭐 몇만 명이 뭐 참여를 했다 이런 것들로 계속 보는데 그 정점이 아마 토크 콘서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동안 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발언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오늘 그 어떤 한 사이트인가요? 거기에 지지자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지지자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예. 토크 콘서트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인스타그램 뭐 보면서 뭐 기타 치는 장면이나 노래 부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토크 콘서트에서도 뭐 그런 노래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 게 이제 오고 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뭐 어느 곡을 조금 했으면 좋겠냐 뭐 붉은 노을 뭐 깊은 밤을 날아서 뭐 이런 노래들이냐 뭐 이렇게 이제 곡 제목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이거 다 연습해 가냐 떼창을 부르기 위해서 뭐 그러한 이제 뭐 화기애애한 지지자들의 약간 댓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뭐 떼창 어떤 노래 부를 거냐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밝힐지 그게 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토크 콘서트 한 육이었고요. 말씀 드려도 되나요? 한마디만요? 네,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에 서영교 의원 출판 기념회는 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것처럼 했는데 한동훈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는 금액도 더 크고 막 R석, S석 나눠가지고 수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회적인 정치자금 모집이라는 데 대한 전혀 그 문제제기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이 기대한다, 어떤 떼창으로 노래를 부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다루는 것은 사실 공정한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 저희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며칠 전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그게 왜 정치자금 위반이죠? 정치인 정치자금 저희가 그게 왜- 한명도 원내대표의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예. 출판 기념회는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거고 네. 이거는 본인이 보는 게 액수에 정해진 따라서 표를 사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왜 정치자금 위반이죠? 사실 뭐 이 자리에 보기에 설명을 따라 드릴까요? 네. 시각에 따라서 사실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행사든 조금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모든 행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